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오늘 제가 좀 복잡한 이야기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재명의학, 이재명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는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처음으로 범죄 혐의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뭐 위례신도시가 됐거나 정자동의 모 호텔이 됐거나 뭐 별의별 얘기들이 막 튀어나와 가지고 한 가지 사안만 가지고서도 공부할 게 벅찬데 이게 뭐 한 네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만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더 벅차가지고 나 못하겠다 이재명 학 포기해버릴래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었죠, 그렇죠? 근데 오늘의 이 얘기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또 재명이학을 다시 해보는 시간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끝까지 들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이재명의 논란이 됐었던 그 대북 코인과 관련된 문제 이거에 대해 가지고 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수사 또한 마찬가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오늘 제 영상의 결론인데요. 왜 그 말씀을 지금 타이밍에 드리냐? 이번에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코나아이 특혜 의혹에 대해서 재수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인데 이 코나아이 특혜 의혹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쪽에서 제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2021년도 12월 달에 그런 식의 의혹이 제시가 됐었고 실제로 수사가 이루어졌고 2022년도 9월 달에 해당 사건에 대해 가지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보기에 수사 과정에서 약간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재수사를 작년 2월 달에 요청을 했었고요. 그 결과가 이번에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검찰의 재수사 요청이 있어서 다시 수사가 됐지만 다시금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이죠. 자, 그런데 경기 남부경찰청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은 경기 남부경찰청만 들어가면은 세탁돼서 나온다. 라고 하는 진짜 악명이 있을 만큼 이재명에 대한 사건 전반을 담당했던 곳이 경기 남부경찰청이고 그 사건이 결과가 나올 때마다 논란이 됐던 곳이 또 경기 남부경찰청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뭐 아들과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또 김혜경 씨와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옆집과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매번 들어갈 때마다 불송치 결정이 나왔었는데 김혜경 씨의 이제 그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문제 같은 경우는 재수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기소까지 됐죠. 그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검찰 측에서 재수사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경기 남부경찰청의 결정대로 불송치로 끝나버리는 그냥 묻혀버릴 그런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명백한 증거가 있고 뭐 권익위가 됐거나 검찰이 됐거나 누가 보든지 간에 기소감이다라고 판단했던 것을 경기 남부경찰청만 희한하게 자기들은 불송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다른 사건 또한 마찬가지로 의심이 될 수밖에 없고 이번에 불송치를 두 번 한 것 또한 마찬가지로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데도 아니고 경기 남부경찰청이다 보니까. 자, 그럼 논란이 되고 있는 코나이 특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였을 때 세금을 많이 이제 또 써먹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른바 지역화폐라는 거였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지역화폐 어쩌고저쩌고 막 떠들고 댕기는데 근데 경기도에서 그때 지역화폐와 관련된 사업을 했었고요. 그 예산이 얼마였냐? 무려 4조 원 규모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경기도의 지역 카페를 담당해 가지고 위탁해 가지고 위탁 사업을 또 벌였다. 그러니까 경기도의 지역 카페를 다 위탁받아 가지고 운영했던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바로 어디였던 거예요? 코나아이라고 하는 회사였던 겁니다. 근데 코나아이라고 하는 회사가 좀 특이해요. 2020년 3월 달 감사 보고서를 보게 된다면은 거의 뭐 상장 폐지 사유 발생으로 7개월 동안 거래 정지까지 당할 만큼 재정 상태나 아니면 또 수익 구조가 좋지 않았던 것이 코나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4년 동안이나 적자에 허덕였던 곳인데 갑자기 이게 190억 흑자를 기록하게 돼요. 딱 의심이 되시죠, 그렇죠? 4년 가까이나 그렇게 적자였다가 왜 갑자기 200억 가까이 되는 흑자를 냈을까? 그 사이에 기점에 뭐가 있었을까? 맞습니다. 바로 경기도의 이 지역화폐 담당하는 위탁업체로 선정된 직후부터 흑자를 기록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나왔던 얘기가 낙전 수익 특혜를 누렸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2018년도에 운영 대행사로 선정이 되고 난 뒤부터 갑작스럽게 2018년도 12월 달에는 899억의 매출을 기록하고 19년도에는 1220억, 2020년도에는 1378억 원으로 수수료 매출만 하더라도 무려 5800배 가까이 되는
성폭등을 누렸다. 뭐 이런 식의 의혹을 받았던 것이 바로 코나아이거든요. 의심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무슨 뭐 이 코나아이라는 회사에서 급작스럽게 뭐 새로운 거를 개발해 내거나 무슨 뭐 엄청난 뭐 진보를 이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 그 지역 카페를 위탁하는 업체로 선정이 된 직후부터 이게 무슨 뭐 수익이 899억, 1222억, 1378억이 되니까 상장 폐지까지도 될 뻔했다. 이런 지금 기업이라고 누가 보겠습니까? 도대체 그러면은 낙전 수익이라고 하는 게 뭐냐? 코나이가 이런 식으로 수익이 급등하는 배경으로 지목이 됐던 게 낙전 수익이라고 하는 것인데 쉽게 얘기해서 지역 카페 같은 거를 받았을 때요. 그 지역 카페를 그 유효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효 기간 동안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없어졌었을 때 원래는 소비자가 환불을 해야 되는 것인데 환불받지 않고 그냥 쌓여 있는 금액 그게 이제 낙전 수익이라는 겁니다. 지역 카페를 했던 것이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인천에서도 했었고 부산에도 했었는데 인천과 부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낙전 수익이 발생을 하면은 소비자가 환불까지도 하지 않아 가지고 이게 쌓이게 된다면은 지방으로 그게 이제 다시 이제 귀속이 되게 되는 세금으로 귀속이 되게 되는 그런 구조였는데 희한하게 어떻게 된 게 성남시만 이렇게 낙전 수익이 발생하면은 이거를 누가 가져가는 구조였다라는 거예요. 코나아이가 가져가는 그런 구조였다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경찰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뭐라고 이번에 밝혔냐? 코나아이의 운영대행 계약 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협약일을 기준으로 볼 때 낙전 수입을 취할 수가 없는 구조다. 이렇게 이제 봤다라는 것인데 계약 기간 자체가 3년이다 보니까 낙전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해도 그 수익을 누릴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은 낙전 수익 자체가 그렇게 충전되고 난 뒤에 5년 뒤부터 지역 화폐를 충전하고 난 뒤에 5년 뒤부터 발생하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 애당초 코나이 같은 경우는 3년 계약이었기 때문에 요 2년이 비다 보니까 낙전 수익이 발생해도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게 없었다. 이게 지금 경찰의 입장인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잘 모르는 게 코나이에 대해 가지고 계약을 또 연장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왜 굳이 경기도에서만 이렇게 낙전 수익을 코나이한테 몰아주는 구조가 짜여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의 해명이 좀 부족한 것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협약 연장을 했다라고 해도 요 얘기도 나오네요. 협약 연장을 했다라기도 해도 지역사랑 상품권법 제정 및 개정으로 낙전 수입이 코나이 측에 돌아갈 수가 없다라고 봤다라는 것인데 이것도 사실 어떤 겁니까? 논란이 발생하고 난 뒤에서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법 개정 같은 게 이루어져 가지고 수익 구조가 코나이한테 안 가게끔 됐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사후 처리란 것이지 사전에 처리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논란에 대해 가지고 애당초 코나이한테 특혜를 주려고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경찰은 제가 봤을 때 수사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요. 이 맥락으로 봤었을 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카페를 잘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아예 그냥 새롭게 만들었던 기구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경상원이라고 하는 기구고요. 경상원이 이제 경기도 지능사업 뭐 연구회인가 뭔가 연구원인가 뭔가 하는 그런 어떤 그 곳입니다. 근데 이 경산원에 원장을 맡았던 사람이 누구냐? 사진 한 가지 좀 띄워주시게 되면은 요 사람이 이제 바로 경산원 원장이었던 사람인데 이홍우거든요. 혹시 제명의학을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요 이홍우라고 하는 사람의 얼굴을 딱 보자마자 기억하실 수가 있을 텐데 이 사람 뭡니까? 맞습니다. 김용에 대해 가지고 위증을 했다라고 하는 혐의로 구속됐던 분이 바로 이홍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 같은 경우는 자기 잘못을 다 시인하고 내가 김용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위증을 한 게 맞소이다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한 사람 자백을 한 사람 그게 바로 이홍우거든요. 하필이면 그러니까 이 지역 카페만을 위해 가지고 만들어진 게 경상원이라는 것이고 지역 카페의 위탁업체로 만들어진 것이 또 코나아이인 것인데 위탁업체로 선정이 됐던 것이 코나아이인데 요 두 개의 연결고리도 좀 더럽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 다음 이제 사진 한 가지 좀 띄워주시면은요 2018년도에 코나이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적자가 319억 원이었는데 2019년도 1월 달에 이 후보의 측근인 신모 씨를 영입하게 되면서 갑자기 흑자 전환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구조 자체도 우리가 좀 뭔가 오버랩이 되는 게 있죠. 그렇죠? 바로 뭐가 있습니까? 백현동 개발. 백현동 개발 같은 경우도 막 몇 번이나 그때 이제 뭐 정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백현동 개발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제발 이제 그 4단계에서 1단계로 좀 용도 상향을 좀 해달라고 몇 번이나 성남시 요청을 해도 안 되고 했다가
누가 딱 등장을 하고 누구를 딱 영입을 하니까 허가방, 김인섭을 갖다 영입하는 딱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허가가 띡 하고 이루어지고 바로 막 개발이 막 이루어졌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도 2018년도, 2019년도 그 당시였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하필이면 코나이 같은 경우도 2018년도까지는 적자였다가 2019년도에 누구를 영입했다라는 거예요? 이재명의 측근이라고 하는 신모 씨를 영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신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왜 중요하냐? 코나이에서만 등장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사실 이재명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으로 제일 처음부터 같이 있던 사람이고 성남FC 후원금과 관련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성남FC에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신모 씨인데 이 신모 씨의 정체가 뭐냐? 사진 한 가지 좀 띄워주시게 되면은 놀랍게도 이재명과 같이 하기 전에는 마술사였습니다. 제가 지금 뭐 개그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마술사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김사랑 씨 알고 계시죠, 그렇죠? 요즘에는 약간 뭐 좀 한동훈에 대해 가지고 희한한 소리 많이 하고는 계십니다만 어쨌거나 이재명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또 막 그렇게 싸우신 분 아닙니까? 김사랑 씨가 이 마술사에 대해 가지고 처음으로 공격을 당했던 분이 또 김사랑 씨예요. 그 이제 성남시 그 시장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주려고 했었다가 이재명이 뭐 그런 식으로 약속을 했다가 나중에는 주차장을 만들지 않고 뭐 딴 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김사랑 씨가 상인들의 대표로 가가지고 막 시위 같은 걸 했었고 그때 이제 트러블이 처음으로 생겼던 게 바로 이 신모 씨라고 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또 이 신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마술사였는데도 성남시의 공무원으로만 또 들어갔다 이런 식의 논란도 있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성남FC랑도 연관이 되어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 신모 씨가 어디에까지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코나이에도 마찬가지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의심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올해 초에 감사원 또한 마찬가지로 이 코나이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문제가 지적이 됐던 게 두 군데예요. 첫 번째가 바로 지역 카페 운영업체 즉 코나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업체. 남북교류 협력사업업체 이게 바로 뭡니까? 그쵸 이화영과 그 다음에 김성태 등등이 논란이 되고 있는 바로 그 업체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코나이에 대해서는 뭐라고 감사원이 밝혔냐? 원래 2019년도 1월 달에 코나이랑 지역 카페 운영대의 협약을 체결하고서는 선수금 관리 등 지역 카페 관련 사무를 이제 위탁했던 것이 코나이가 맞는데 선수금에 대해 가지고 관리하는 곳이 바로 어디였던 거예요? 코나이였던 겁니다. 이 선수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역 카페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미리 이제 금액 같은 거를 충전해 놓고 그 금액이 있겠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지방자치단체 예산 요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는 게 이 선수금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구성이 되는데 하나가 이제 그 세금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선수금을 관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겠어요? 당연히 코나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 세금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한 계좌 한 가지, 그것뿐만 아니라 자사 계좌 한 가지, 두 가지 계좌를 만들어가지고 따로따로 분류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 회사의 어떤 그 기금으로 쓰이는 것인지, 우리 회사의 예산으로 쓰이는 것인지, 세금으로 쓰이는 것인지 구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코나이 같은 경우는 계좌를 따로 개설하지 않고 하나의 계좌를 만들어가지고 자사 자금 계좌랑 이 세금과 국민들의 어떤 그 미리 충당했던 금액 이거를 다 짬뽕시켜 가지고 마구잡이로 썼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코나이가 또 뒷돈을 챙겼냐? 감사원이 보기에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계좌로 섞어 쓰게 되면서 국민들의 어떤 예산, 국민들의 어떤 돈 이런 것들을 선수금을 유용하는 또 그 도구로 썼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발생한 수익이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3년 동안 6천억 이상을 임의로 투자해 가지고 최소 26억 가까이 되는 투자 수익을 또 발생시켰다라는 것이죠. 원래 그러니까 선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사, 그 코나이의 자금도 있을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충전해놨던 성남시와 경기도 주민들이 충전해놨던 금액도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까지도 있을 텐데 이 세 가지를 짬뽕해가지고 지들 멋대로 어떻게 한 거예요? 지역 카페를 위해 가지고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6천억 가까이 되는 금액을 투자를 해가지고 다른 데에다가 투자해가지고 발생한 수익을 지네들이 또 먹는 이런 짓거리까지도 코나이가 했었다라는 겁니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남부경찰청은 어떻게 된 것인지 불송치 결정을 했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감사원에서 남북교류 협력 사업 업체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다, 횡령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철저하게 어떤 부분도 살펴봐야 되는 거겠어요. 남북교류 협력 업체에서 했다라고 하는 거, 이른바 APP 코인. 김성태나 그리고 또 이화영 같은 사람들이 필리핀까지 가가지고 그때 이제 뭐 남북 대회다 뭐다라고 큰 아태현 무슨 뭐 대회다 뭐다라고 큰 거를 열었을 때 그때 공개했던 게 뭐였습니까? APP 코인 아니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경찰이나 검찰에 별다른 얘기가 없는데 이 부분도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재명의 세계관에서는 안 엮여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성남 FC부터 시작해서 아까 전에 마술사 신모 씨가 됐거나 이용호 씨가 됐거나 다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그래야지 또 수사가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재명의 가상화폐 이른바 대북코인이라고 했던 APP 코인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